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일본에서 지금은 점심시간마다 허기진 학생들로 가득하다는 충격적인 사실 믿어지시나요? 쌀밥은 일주일에 단 이틀, 나머지는 빵 한 조각과 텅 빈 수프뿐이라는데 이게 과연 실화일까요? 그런데 한국에선 대형 솥에 끓인 삼계탕과 셀프바에서 원하는 만큼 담아 풍성한 밥상이 일상이라는데요. 이 충격적 극과 극 대비,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언제부터인지 아침마다 잠에서 깨어날 때면 가슴 위에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알람이 울리고 있었지만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피곤한 팔을 쭉 펴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간단히 차 한 잔을 준비하고 작은 토스트 조각 하나를 먹고는 해가 다 뜨기도 전에 학교로 향하고 있었죠. 제가 일하는 학교는 도쿄 근처에 있었고 벌써 이곳에서 꽤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지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 선생님인 사토 유리코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엔 선생님보다는 학교 급식을 관리하는 일이 제 주 업무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그래서 교무실로 바로 가지 않고 늘 급식실 옆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언제나 종이 뭉치와 급식 메뉴표,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낸 쪽지로 가득 쌓여 있었죠. 오늘 아침에도 어수선한 책상 앞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복도에서는 학생들의 발걸음 소리와 밝은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오늘의 급식 메뉴를 보면 곧 웃음이 사라질 거란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오늘도 메뉴는 또 빵과 채소 수프였거든요. 쌀값이 너무 올라서 일주일에 2번밖에 밥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급식 생각만 하면 늘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쌀은 특히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음식이거든요. 하지만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매일 쌀밥을 주지 못하고 있었죠. 아이들이 큰 소리로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실망한 표정들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줄 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쌀밥 대신 빵이 담긴 급식판을 본 아이들은 작은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마다 제 가슴이 더 아팠어요. 몇몇 아이들은 또 빵이야? 라며 슬픈 눈으로 급식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학교는 후쿠시마에서 키운 쌀을 쓰고 있었죠. 방사능 문제 때문에 몇몇 부모님들은 불안해하고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이 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부모님들의 편지가 계속 쌓이고 있었죠. 사실 저도 그분들의 걱정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정부에서 결정한 일입니다라고 정중하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급식실을 천천히 걸으며 아이들에게 웃으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대답은 늘 짧았어요. 괜찮아요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눈을 피하고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면 학교는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작은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죠.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상 위로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남은 빵과 수프 그릇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밤늦게 집에 돌아와 노트에 아이디어를 적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아이디어가 너무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들었죠. 결국 지친 마음으로 노트를 덮고 침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눈을 감으며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더 나은 길이 있을까 하면서요.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어쩌면 어딘가에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일찍 눈을 떴지만 이미 몸이 피곤했어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학교로 나서고 있었죠. 하늘엔 구름이 가득했고
제 기분도 흐린 하늘처럼 무겁고 어두웠어요. 학교로 가는 길 내내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오늘의 점심 메뉴를 보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죠. 오전 수업이 끝난 후 급식실 옆 작은 사무실에 앉아 종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죠. 고개를 들어보니 교감 선생님이 서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이곳에 자주 오지 않아서 순간 긴장이 되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은 천천히 들어와 종이 한 장을 건네며 자리에 앉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종이는 넷플릭스에서 방영 중인 한국 급식에 관한 다큐멘터리 자료였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한동안 종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교감 선생님은 어제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교는 매일 영양 가득한 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시스템도 정말 잘 갖춰져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보고 직접 한국에 가서 배워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마음속으로 불안함과 걱정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음식도 너무 맵고 문화도 우리랑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다른 나라의 방식을 따라하는 게 늘 싫었어요. 하지만 진지한 표정의 교감 선생님을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나간 뒤 저는 혼자 앉아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학교 급식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지고 있었죠. 정말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좋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면서도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국 학교에 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요. 다큐멘터리의 일부 장면을 보면서 웃으며 맛있는 급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었어요. 음식은 신선하고 건강해 보였고 아이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고 있었죠. 우리 학교 급식실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가슴이 조금 슬퍼지면서도 희망이 생기고 있었어요. 저는 제 학생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하지만 한국에 간다는 생각이 여전히 두렵고 불편했어요.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정말 도움이 되는 걸 배울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게 학생들을 위한 기회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여러 시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한 끝에 드디어 마음을 먹었어요.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보고 배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 불편한 여행이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이 생기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조금이나마 기대감을 느끼며 저는 노트북을 덮고 앞으로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금방 다가왔어요. 아주 이른 아침부터 잠에서 깨고 있었어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지고 있었죠. 작은 여행 가방을 챙기는데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이라 모든 게 새롭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숨을 깊게 쉬고 긴장을 풀라고 말하고 있었죠. 도쿄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가족들, 회사원들, 여행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사람들은 바쁘게 짐을 끌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어요. 곧 비행기를 탈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창가 옆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느낌이 확 다가왔어요. 공항은 환하고 활기찼어요. 큰 화면엔 화려한 광고들이 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시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자 박하나라는 친절한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제가 방문할 학교로 가고 있었죠. 차 창밖으로 높은 건물들과 붐비는 거리가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울은 생기가 넘치고 있었죠. 잠실에 있는 고등학교에 도착했어요. 학교 건물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하나 선생님은 저를 바로 급식실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벽에 붙은 포스터 하나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2012년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했습니다. 모든 학생이 무료로 급식을 받을 수 있어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며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경기 지역부터 시작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주 작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무상급식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무상급식 시스템 덕분에 학생들은 매일 영양 가득한 식사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하나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지자체 예산과 정부 지원이 함께 마련되어 학교마다 신선한 재료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학생들의 배고픔을 줄여주고 교육 기회의 평등도 높여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칭찬하고 있었어요. 급식실 안으로 들어서자 그 크기와 밝은 분위기에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모든 게 신선하고 따뜻해 보이고 있었죠.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고 있었어요. 제 배가 작은 소리로 꼬르륵 울리고 있었죠. 하나 선생님은 웃으며 급식실을 안내해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밝게 웃으며 줄을 서서 급식을 받고 있었어요. 조용했던 우리 학교 점심시간과 달리 아이들은 서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밥과 국, 채소, 과일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특별한 음식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은 스스로 먹고 싶은 만큼 음식을 담고 있었고 버리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었어요. 하나 선생님은 한국 학교 급식은 아이들에게 영양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르친다고 천천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급식실은 단지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배우는 장소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직접 정리까지 하며 책임감을 배우고 있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고 있었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행복하게 밥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일본에 있는 제 학생들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무상급식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학교에서 먹던 슬픈 점심시간이 떠올라 가슴이 조금 아파지고 있었어요. 점심을 마친 후 하나 선생님과 함께 학교를 더 둘러보고 있었어요. 어디를 봐도 아이들은 활기차고 밝았어요. 저는 다시 희망이 생기고 있었죠. 여기서 배운 걸 제 학교 학생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하루 동안 보고 들은 것을 노트에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노트가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죠.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설렘과 의욕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준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변화할 준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활기가 가득한 기분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어제 본 멋진 급식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죠.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으며 마음속으로 오늘 할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하나 선생님이 교무실 앞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며 오늘은 급식 메뉴를 구성하는 전체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죠. 저는 기대에 설레며 기획실로 따라갔어요. 기획실은 영양사,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가 함께 모여 주간 급식표를 만드는 회의실이었어요. 책상 위엔 식품 군별 칼로리와 영양소가 정리된 표, 제철 식재료 목록,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일일 급식 기준표가 놓여 있었죠. 하나 선생님은 매주 월요일마다 이 회의가 열린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영양사는 아이들의 성장 단계와 체중, 알레르기 정보를 고려해 열량과 영양소 비율을 계산하고 있었고 학부모 대표는 비용과 지역 농가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한 달 식단 순환표가 붙어 있었어요.
4주마다 메뉴가 순환되어 같은 음식이 2번 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었죠. 제철 과일과 채소, 곡류, 단백질, 육류, 생선, 콩류 등 4가지 식품군을 고르게 배분해 주간 메뉴를 짜고 있었어요. 하나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경험하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다음으로 우리는 학교 조리실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조리실은 위생 등급 어를 받았고 바닥과 조리대는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여 있었죠. 흰 조리복과 모자를 쓴 조리사들이 매뉴얼을 보며 순서대로 손소독, 식재료, 세척, 조리도구 사용 순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주방 한편에는 남은 음식 무게를 기록하는 저울과 폐기 식재료를 분류하는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모든 폐기물은 투명한 유리병에 담아 무게를 측정하고 있었죠. 조리사들은 롤플레이를 하듯 역할을 나눠 일하고 있었어요. 한 조리사님은 밥솥에 물과 쌀을 정확히 계량해 넣으며 이 정도 수분 비율이면 밥이 촉촉하게 지어져요라고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분은 큰 냄비에 된장을 풀며 온도계를 보며 온도를 맞추고 있었죠. 재료는 모두 지역 농가에서 공급받는데 그 중에는 유기농으로 유명한 김민수 농부의 쌀과 농협 직송 채소가 있었어요. 조리실 견학을 마친 뒤 하나 선생님은 저를 학교 옆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거기에는 김민수 농부가 기다리고 있었죠. 김민수 농부는 산들바람이 부는 강원도 평창 들판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는 매년 토양 검사를 거쳐 화학 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죠. 밭에 수확기를 돌리며 이 쌀은 쌀알 하나하나가 단단하고 고소해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 더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의 농장은 학교와 연간 계약을 맺어 정기적으로 쌀을 공급하고 있었고, 배달 트럭은 냉장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되고 있었죠. 김민수 농부와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큰 영감을 받고 있었어요. 일본 학교에서도 이렇게 지역 농부와 직접 협력해 안전한 급식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우리 학생들도 점심시간에 신선한 재료를 먹으며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학교를 떠나며 하나 선생님과 김민수 농부가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엔 노트북을 꺼내 오늘 본 것과 들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메뉴 기획부터 조리 과정, 농가 협력까지 모두 기록하고 있었죠.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저는 희망을 느끼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겠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 학교에 적용해보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고 있었죠. 저는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왔을 때 긴장과 설렘이 함께 밀려오고 있었어요. 노트에는 한국에서 배운 수많은 아이디어가 가득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진짜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제 학교에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첫 등굣길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듯 했죠. 아침이 되자마자 용기를 내어 교감 선생님 방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은 축축하게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쿵쾅거리며 빨리 뛰고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께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노트를 보여드리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학교는 건강한 급식을 매일 제공했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고 있었죠. 처음에는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듣고만 계셨죠. 얼굴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마치자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제 계획을 지지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차오르고 있었죠. 하지만 모든 선생님이 환영해 주진 않았어요. 복도 한 구석에서 몇몇 선생님들이 제 계획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조용히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선에 상처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지만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다음 과제는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학부모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초대장을 직접 손으로 작성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이 담긴 Q&A 자료까지 준비하고 있었어요. 학교 강당에 모인 부모님들은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앉아 계셨죠. 설명회가 시작되자 저는 천천히 발표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무상급식 제도와 유기농 쌀 도입 과정을 사진과 그래프 자료로 보여주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매일 영양 가득한 식사를 제공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발표 중간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는 미리 준비한 예산 계획표를 띄우고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었어요. 첫째,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교육청 담당 교사와 사전 면담을 하며 신청 서류를 꼼꼼히 작성하고 있었죠. 둘째, 학부모회 예산을 일부 배정하는 방안이었어요. 기존 급식비 중 일부를 유기농 재료 구매비로 전환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셋째, 지역기업과 농가의 후원 협약을 통한 스폰서십이었어요. 인근 카페와 농산물 업체에서 이미 후원 의사를 밝혀와서 학교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설명에 부모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아이들 건강이 우선이에요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다른 분은 저희 가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며 협조를 약속하고 있었죠. 부모님들의 지지와 응원에 저는 다시 힘이 솟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과제는 학교에서 쓰던 쌀 문제였어요. 후쿠시마 쌀은 가격은 낮았지만 안전 걱정 때문에 외면받고 있었죠. 유기농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 농가를 찾아다니던 중 저는 친절한 농부 다카하시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카하시 선생님은 토양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며 유기질 퇴비만 사용해 논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요라고 설명하고 계셨어요. 연간 계약으로 합리적 가격에 쌀을 공급해 주신다는 말에 제 가슴이 뛰고 있었죠. 그는 직접 생산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며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제 예산과 농가가 확보되면서 드디어 첫 번째 유기농 급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조리실 직원들과 함께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메뉴는 쌀밥, 생선구이, 신선한 채소, 된장국으로 정했어요. 전날 밤에는 긴장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학생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한 숟갈씩 밥을 뜨며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학생들은 밥맛에 놀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많은 친구들이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풍경이었죠. 선생님들도 활짝 웃으며 지켜보고 계셨고 저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기도 하셨어요. 수업이 끝난 뒤 작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피곤했지만 한없이 행복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날이었죠. 눈을 감으며 오늘 본 아이들의 미소를 떠올리고 있자 내일이 더 기대되고 있었어요. 몇 주가 지나고 있었어요. 학교 분위기가 천천히 달라지고 있었죠. 우리가 한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모두 큰 승리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마다 더 많은 학생들이 웃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의 유기농 쌀로 만든 새 급식이었죠. 한때 제 계획을 의심하던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국에서 본 음식들에서 영감을 얻어 특별 메뉴를 준비하기로 결심하고 있었어요. 불고기 덮밥과 순한 야채 스튜 같은 음식을 조심스럽게 계획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새로운 맛을 경험하길 원하면서도 너무 맵거나 생소하지 않게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카페테리아 문 앞에 서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쟁반을 들고 식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한 입 먹은 학생들의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맛있어요. 라며 언제 또 나오는지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반응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었죠. 이 성공 소식은 곧 주변 학교들로 퍼지고 있었어요. 인근 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급식실을 보러 방문하고 있었죠. 학생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감탄하며 둘러보고 있었어요.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도 변화를 살펴보러 학교에 오고 있었죠. 어느 오후에는 방송팀이 와서 점심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 유기농 쌀을 선택했는지 간단히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죠. 카메라 앞에 서자 떨리기도 했지만 다른 학교에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리 있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어요. 얼마 뒤에는 지역 선생님들이 모인 특별 연수에 초대받고 있었어요. 한국 방문부터 지역 농가 연결까지 배운 모든 것을 차분히 나누고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선생님들이 공감하며 질문하고 각자 학교에 적용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우리 학교 급식실은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바쁘게 변하고 있었어요. 특별 메뉴가 나오는 날이면 학생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부모님들도 자주 방문해 도우미로 참여하거나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살펴보고 있었어요. 급식실이 학교의 중심이자 기쁨과 배움이 가득한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오후, 작은 사무실에 앉아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있었어요. 처음에 무력하고 걱정만 가득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고 있었죠. 지금은 점심시간 창가로 아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함께 시련을 이겨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작은 개선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주고 있었죠. 학생들의 미소가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증거였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던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중요한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학생들만큼 저도 많이 배우고 있었죠. 마음을 열고 오래된 생각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매일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이번 여정이 모든 걸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확신이 더욱 커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